안녕하십니까.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 신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독도의 생태적 의미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통해 독도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보태려고 합니다. 독도를 생각하는 주요 관점은 역사와 민족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시선을 생태학적 시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독도를 생태학적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현재까지 나온 독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실천적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옮겨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을 타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독도가 지닌 생태학적인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생태학적 관점이란 무엇이고 이러한 논의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는 독도를 생태학적 시선으로 다시 읽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서는 독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는 독도를 생태학적 실천의 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을 성찰하기 위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논의들을 생태학의 재문제와 논쟁거리들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3년 여름, 저는 우리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에서 주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독도 문화체험에 참여해 독도를 다녀왔습니다. 불규칙한 바다 기후 때문에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날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강렬한 소망 때문이었는지 환동의 독도 아카데미 독도 문화체험단은 독도 접안에 성공했습니다. 독도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바로 독도 문화체험단이 독도에 내려 함께 찍은 기념사진과 독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도는 그야말로 돌섬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섬이 지닌 역사적, 민족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이 섬 독도는 단순히 수많은 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민족적 의미를 지닌 공간입니다. 또 현재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섬 독도는 이러한 영토 주권의 장이라는 사실 이외에도 다른 차원에서 매우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태학적인 시선이 그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문화체험단이 독도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만난 것은 늠름한 모습을 한 젊은 독도 수비대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는 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개체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동해는 인간들의 땅이기 이전에 새들의 섬이기도 합니다. 독도는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에게 오랜 시간 삶의 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바다 제비, 슴새 등과 함께 독도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또 독도는 동해를 지나가는 나그네 새들에게도 중요한 잠자리와 휴식터를 제공합니다. 인간들이 이 섬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새들이 먼저 이 땅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독도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독도와 울릉도 부근에서 관찰된 새들의 모습입니다. 새들의 모습이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독도에서 새들의 개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경도 국적도 없이 동해를 오가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새들의 섬이기도 했던 이 작은 섬 독도에서 예전처럼 많은 괭이 갈매기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섬에서 어업이 성행하고 한일 간 독도 논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새 박사 윤무보 선생님은 지금과 같은 추위라면 약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이 섬에 살고 있는 새를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새들이 살지 않는 섬 독도는 어딘가 쓸쓸할 것이 분명합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간과 함께 새들이 공존할 수 있는 독도를 모색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독도가 민족의 성지인 만큼 우리는 독도를 인간과 새가 공생하는 생태적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섬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독도의 생태를 보호하고 이해하지 않고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사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이 변해야 실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독도를 재사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생태학적인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에콜로지 또는 생태학이라는 말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환경 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전 세계적인 이슈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경제 중심의 개발론과 발전론을 벗어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보다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태적 관점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실천 동력인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근대 사회로부터 벗어나 탈근대 사회 지형들과 결합한 결과로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유기농적인 농업 방식과 그 생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슈퍼에 가면 유기농 제품들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현격하게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농이라는 말과 개념이 웰빙 또는 삶의 풍요를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일상 삶에서도 생태적 전환이라는 말 자체는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라 혹은 자연은 인간의 고향이다, 자연이 곧 답이다 등등 수많은 광고 문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생태학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이란 이러한 선전 문구들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보다 철학적이고 보다 비판적인 인식의 전환과 실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태학적인 관점이 철학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생태학적인 인식의 전환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이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유체계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대부분의 논의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생태적 삶으로의 전환 또는 생태학적 관점은 보다 깊은 차원에서 근대 세계를 반성하고 인식 자체를 생태학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해 인간 중심적인 사유체계에서 생태 중심 혹은 인간과 자연의 공생 관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생태주의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생태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관계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 또는 정복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인간을 생태 관계망 속에 놓인 하나의 존재로 이해함으로써 근대인이 지닌 인간 우위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생태학적 관점은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적 질서 체계로 이해합니다. 인간을 거대한 자연의 유기체적 질서 속의 일부분으로 이해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사유체계 자체를 생태 중심적 사유체계로 변화시킵니다. 유기체적 질서 속에서는 수학처럼 모든 개체의 합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체계는 개체들의 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계적인 관계론으로는 생명체계의 복잡성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셋째, 인간과 자연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공생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자연은 문명의 대상이나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 문화 중 가장 성공적인 문명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한 가장 생태적이었던 문화가 아니었을까요? 즉, 생태적 관점이란 모든 생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공생할 수 없는 삶의 방식들에 반대합니다. 인간도 자연도 살 수 없는 파괴적인 개발과 발전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독도의 생태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독도가 새들의 땅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을 공생의 관계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생태학적 관계성을 인식할 수 없다면 독도는 단지 수많은 돌섬 중 하나에 불과하며 그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의미 또한 매우 협소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독도에 대한 생태학적 관심이 생각보다 더 깊고 철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태의 담론은 정해진 하나의 주의 또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태학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과 관점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적 주체가 누구인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어떤 실천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생태학이라는 담론은 다양합니다. 우리는 생태학이 단순히 과학적 생태학으로서의 에콜로지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태주의로서의 에콜로지즘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과 실천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태학이란 생태주의를 포함합니다. 생태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실천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각 시대마다 그리고 사회마다 다양한 생태주의가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생태주의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합리적 생태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 생태주의는 현대적 이성에 기초한 생태주의로서 시장 생태주의, 정치 생태주의, 생태사회주의 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낭만적 생태주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낭만적 생태 지향을 드러내는 생태주의들이 포함되는데 근본 생태주의, 다른 말로는 심층 생태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또 생태 파시즘, 생태 공동체주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색 성장 또는 녹색 자본주의 등은 합리적 생태주의 중에서도 시장 생태주의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원리와 생태주의적 시선을 결합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또 보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이들은 생태주의적 가치를 보다 근본화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삶 전체를 부정하고 세계를 생태 중심적 관계망으로 급진적으로 이해하는 근본 생태주의가 그것입니다. 이는 시장 생태주의와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생태학 또는 생태주의는 그 자체로 매우 논쟁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해 생각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맥락 자체를 떠난 삶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태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생태주의에 대한 정의는 그것과 결합된 사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족, 기업, 국가, 여성 또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등 다양한 맥락과 결합하면서 생태주의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생태주의적 논리들은 생태학적인 관점을 공유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다른 지향성과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생태주의 논쟁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내용은 다음 세 가지 물음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과 반발전 내지는 반자본주의 주장들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막으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부류와 자본주의적 맥락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는 부류가 존재합니다. 둘째, 생태 공동체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생태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생태주의의 새로운 핵심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생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인간 문명이 잃어버린 것을 이러한 공생적 삶의 질서라고 진단함으로써 생태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는 논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상적이고 그야말로 낭만적인 주장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생태 공동체가 민족이라는 범주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문제 또한 논쟁거리입니다. 즉 하나의 국가 또는 민족의 틀 안에서만 생태주의를 모색함으로써 생태학적 관점의 본래 의도와는 상충된다고 비판합니다. 생태 공동체가 누구로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안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극단적인 사례가 나치즘과 연결된 에코파시즘이 있습니다. 생태주의의 한 분야인 우생학적 관점에서 열등 인자를 분리해내고 이를 정치적으로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생태적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물음 역시 쟁점이 되는 물음입니다.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는 그 주인공, 즉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물음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간이 배제된 완전한 생태 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을 배제하고 생태주의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전체 문명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논점에 따라서는 생태적 주체를 국민국가의 시민 또는 세계 시민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개인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논자에 따라서는 여성이나 소수자를 생태적 주체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논의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생태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태주의가 합의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야말로 생태학적 관점이 현재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의 전환도 이러한 다양한 생태주의와 그 쟁점들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는 이 땅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생태 공간이라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독도를 방문하고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독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독도와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우리 사회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태주의가 이곳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지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태학적 관점 속에서 독도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관계론적인 자유가 요구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생각들이 독도에 대한 수많은 논의들에 더 혼란을 보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독도에 대한 생각들이 생태학적 관심과
경쟁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